안녕하십니까. 아리스팀의 발표를 맡게 된 장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중간고고 때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더 주제가 좀 바뀌었지만 낚시와 온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온천으로 저희가 포스를 맞춰가지고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선원,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 연구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온천은 역사 이래 관광의 활동이 중요한 분야로 발전해왔고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휴양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주 5일제와 그리고 웰빙족 리조트 라이프가 빠르게 보급되어 있어가지고 해양, 특히 해수 온천 관광이 수요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광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해수 온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육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온천 시설과 물놀이 및 테마파크 그리고 경쟁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온천 관광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명확한 뿌리고 내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신규 물놀이 시설들 그리고 기존 온천지에 대해 크게 침체되어 있어서 온천 휴양 관광지로서 기능이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온천 관광에 대한 규정의 문제와 이외의 발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해서 부족한 워터파크와 온천시설, 특히 네이버 또는 검색을 하고 직접 돌아다녀 봤지만 부산의 워터파크 또는 해양 온천시설이 크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워터파크 또한 부산에 큰 워터파크 또한 부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 비해서 온천 안내와 즐길거리 또한 부재로 나타내고 이러한 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와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의 해수 온천을 조사를 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동래 온천 그리고 해운대 온천을 살펴본 다음에 온천 이용자를 조사를 하여 온천한 다양한 프로그램 조사 그리고 해수 온천의 메카로 만들어서 부산을 한 번 더 온천의 메카로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의 개발의 특성 문제점은 하드웨어적인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너무가 강조되어 있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점, 특히 테마파크 이벤트탕 동일한 한 곳이 성행하게 되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다른 온천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천들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여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온천을 최대한으로 살려가지고 그거를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은 너무나 빠른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물 자원 체계적인 관리를 운영하고 생활지랑 다른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통합한 관리 운영 그리고 주민 참여를 기초한 온천 문화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수의 특성인데 해수의 특성과 이 다음 문제들은 저희 중간 발표 때 이 내용을 제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좀 대체적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대한 해수 온천의 분포를 보시면 해운대구와 특히 동래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부산의 해수 온천이 해운대구가 동래구가 아닌 다른 데도 많다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해수온천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해수온천은 아토피와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해수온천들이 해수온천에 대한 그 화학 요소들로 인해서 물 자체가 매끄럽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래온천입니다. 동래온천은 국내에서 제일 최초로 만들어진 온천으로서 제1호 온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래구에 있는 온천동에 있는 온천으로서 옛날에 백로가 하늘에서 내려와 미역을 갚는 것을 본 인근 주민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얕은 샘물을 파고 모욕한 때부터 온천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온천은 1910년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래온천에서 유명한 온천으로는 허심청이 있는데 최대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온천 시설인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대 온천입니다. 해운대 온천은 신라시대부터 귀족들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었고, 해운대 온천 주변에 있는 청석포에 있는 갯마을에 남한자들이 밤마다 몰려와 원래 온천을 하여 나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여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운대 온천은 임해 온천장으로서 해수욕장과 온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안해수랜드인데요. 이 동래온천과 해운대 온천 외에도 광안해수랜드, 그리고 태종대 온천, 그리고 강수해수랜드, 사상해수온천, 오렌지해수랜드, 그리고 송도에스피아 등 각 지역의 큰 곳들이 온천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 도시들에 비해서 부산은 해수온천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호 온천이 동래 지역에 있고 현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온천이 도심 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서 이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점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해운대 온천은 해수 온천마다 물의 특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온천에 비해서 물이 틀려 해수가 아토피 등 만성 피부 질환과 부인병 및 여드름, 피부 등의 독보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해수 온천 그리고 현대시설 및 대중교통 등 훌륭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여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을 요인으로 있어 소프트적인 인프라가 너무 미흡하여 관광 자원 개발이 되어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관광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계적으로 보게 되면 마케팅 및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서 그런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주로 온천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가 대부분 40, 50대가 주가 되어 있는데 40, 50대가 주가 아닌 가족 단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 계획에서는 부산이 해수온천 가이드북을 만들어 부산을 찾는 내외 국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해수온천 및 부산 광역 맵을 작성을 하고, 부산 시티버스 및 팩트엑스 그리고 부산을 오고 가고 하는 시내 버스를 연계한 홍보, 그리고 해수온천 주변 먹거리와 즐길거리 안내, 그리고 시 또는 구청과의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향후 연구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향후 연구 계획에서는 폭포가에 보시게 되면 이런 가이드 맵과 그리고 다양한 지도 그리고 안내 쿠폰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향후 연구 계획들을 세워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심팀은 특별히 감사를 제가 좀 드립니다. 발표를 10분 만에 끝내주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셨는데, 자 질문보다도 멘트 좀 하시죠. 하시죠. 야, 눌렀어요?
예. 어,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아베기 심사님 느끼는 그 감회가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나눠진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를 갖다가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아마 컴퓨터를 잘한다 생각하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다 채울 수 있다는 것 같냐 보니까. 지난번에 그 중간 보고 지적받았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제했던 그런 제목을 바꿔가지고 대본선으로 이렇게 초점을 갖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제시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향후 연구 계획에 있는 그 맵, 부산에 있는 온천 맵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구 목적에 보면은 부산에 있던 폐수온천을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 폐수온천을 조사를 그냥 웹상에서 그냥 쭉 이렇게 상호 들어가 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연구센터 최종 보고의 결과 보고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발표가 아니란 얘기죠.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열정과 열의가 온천을 하면서 다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렸는지 전혀 좀 이게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 거리가 없어요. 평가를 할 만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잘 됐으면 잘 됐다, 못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래온천 같은 경우는 폐수온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운대온천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유일한 임해온천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임해온천으로 개발된 온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바다에 연해 있는 온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온천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연구센터에서 이렇게 과제를 줬을 때 정확히 어떤 목적을 줬는지에 대한 좀 문제 인식 자체가 최종 보고하는 날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런 말을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기 지금 제안하신 분들과 지금 동일한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교수로서 제가 아프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거기 자료를 갖다가 원래 과제했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자료를 좀 충분히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한 내용들 뭐 이제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변명이라고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처음 제출했던 내용하고 주제가 많이 바뀌었고 중간 보고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주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최종 연구에 지금 남아있는 향후 연구를 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 다루고 향후 연구의 계획에 내외 있는 연구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야 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가 저희가 주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포커스를 잘 잡아서 맞춰 나갔더라면 아마 교수님께서 원하는 내용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까지 연구 내용이 안 되었을 건데 저희도 잘 잡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팀은 이렇게 합시다. 그 다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 얀 교수님 하신 말씀은 사실 조금 이렇게 멘트를 하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은 뭐 사실입니다. 그러고 저도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걸 어쨌든 이 흔히 말하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수온천, 배로 즐기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가서 정리를 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 보고 때부터 빼푼 내용,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졌어,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예. 저기 해수온천 맵 찍어놓은 거 우리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해수온천 그 맵에다가 점 찍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부산에 있는 해수온천 다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거기까지 조사를 하지 많은 건데요. 네, 아니. 그냥 되는 대로 조사한 거예요? 공정원상과 해운대 원상국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찍어놓은 거고 나머지는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했었어도 좀 의미가 있는 게 될 뻔했는데 예,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해수원천 강력 맵이라는 작성을 해서 말씀하셨죠. 그 여기서 찍은 사진은 본인이 찍은 겁니까? 직접 찍은 것도 있고 그 이미지 캡처해서 가져온 그럼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찍어야죠.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